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 제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 아시나요? 분명 내 집이고 내 가족인데 나만 섬처럼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저는 올해 75이 된 윤순이입니다. 50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오늘따라 이 부엌대기 인생이 참 낯설게 느껴지네요. 추석 명절입니다.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죠. 제 손목은 이미 시큰거린 지 오래입니다. 동태전, 꼬지전, 나물무침에 갈비찜까지 꼬박 이틀을 허리 한번 못 펴고 준비했습니다. 20명 남짓한 친척들이 모일 생각에 제 마음은 분주하기만 한데 저 거질 쪽 풍경은 참 평화롭기만 하네요. 어머니, 전 다 붙이셨어요? 아우, 기름 냄새 장난 아니네. 환풍기 좀 세게 돌리셔야겠어요. 거의 다 됐다, 지은아. 와서 이것 좀 그릇에 옮겨 담아줄래? 아이, 어머니, 저 지금 네일 케어 방금 끝났잖아요. 이거 물 닿으면 바로 일어나거든요. 샵 원장님이 이번엔 절대 물 묻히지 말랬는데. 어머니 손맛이 최고니까 그냥 어머니가 마무리해 주세요. 네? 선연덕스러운 저 표정. 15년 전 우리 집에 처음 올 때만 해도 저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 믿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 지은이에게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공짜 파출부였나 봅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는 저 고운 손을 보며 제 거칠어진 손마디를 가만히 지어봅니다. 서글픔이 올라오지만 오늘도 저는 그저 그래 알았다 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게 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남편 정수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겁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직감이었을까요?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순간 제 세상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지은아, 빨리 119 좀 불러라. 아버님 쓰러지셨다. 진짜 하필 이럴 때. 네, 불러요. 남편이 응급실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제 며느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며 울고 있는 제 곁에서 지은이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떡해. 아버님 진짜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아니, 이번 달 애들 영어 학원비 결제해야 하는데 아버님이 이번 달 용돈 아직 안 주셨단 말이야. 진짜 타이밍 한번.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제 시아버지의 생사보다 아이들 학원비가 먼저인 사람. 지은이는 슬퍼하는 척 눈가를 찍어내면서도 눈동자는 쉴 새 없이 굴리며 병원비와 앞으로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을 본 순간 제 심장도 남편처럼 멎어버리는 것 같았지요.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고비는 넘기셨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지은이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더군요. 슬픔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15년 동안 숨겨왔던 탐욕이 드디어 고개를 드는 아주 기괴한 미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리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저 기회를 엿보던 이방인이었구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50년을 참아온 내 인내가 15년을 견뎌온 내 침묵이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이죠. 이제 장례식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은이는 자신이 꿈꾸던 결말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되겠죠. 제 남편 박정수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아주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과연 장례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죽으면 3번 울린다고 하죠. 숨이 넘어갈 때 1번, 입관할 때 1번, 그리고 마지막 길 떠날 때 1번. 그런데 제 남편의 장례식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전시장 같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아주 기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남편 박정수. 평생 건설 현장을 누비며 거친 손으로 자식들 키워낸 사람입니다. 그 덕에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죠. 저는 눈물이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50년 세월이 영정사진 속 환한 미소 한 장으로 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때 제 시야 끝에 상복을 입은 며느리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났는데 그 엄숙한 자리에서 쇼핑이라니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슬퍼하는 척했지만 반짝이는 스마트폰 화면 속 모델의 옷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건 장례식 끝나고 바로 사야겠다. 이번 시즌 한정판이라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주변에 계시던 친척 할머니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더군요. 저 며느리 좀 봐. 울지도 않고 핸드폰만 보내. 시아버지 덕에 호강하며 살더니 참 무섭다. 라는 말이 제 귀에도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주 자리를 지키는 내 아들 민수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으니까요. 자기야, 지금 정신없는 거 아는데 아버님 건설사 지분 말이야. 그거 변호사한테 확인해 봤어? 지금 대표이사 자리가 비어 있잖아. 지은아, 지금 아버지 가시는 길이야. 꼭 지금 그런 말을 해야겠어? 답답하긴. 지금이 제일 준해. 형제들 몰려와서 나눠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선수 쳐야지. 자기 이름으로 된 주식 확인 안 하면 나중에 어머니한테 다 넘어가. 어머니 저러시다가 덜컥 기부라도 하시면 어떡할 건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대화를 듣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아직 차가운 능동고 속에 있는데 지은이는 이미 그 시신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다 넘어가면 어떡하냐니요. 제가 제 자식들을 굶길 사람으로 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가진 것을 가로챌 장애물로 보였던 걸까요? 배신감을 넘어선 경멸이 차올랐습니다. 15년 전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와 기죽어 있던 지은이를 따뜻하게 안아줬던 제 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가 고생 많다 하며 제 비상금을 털어 쥐어주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 친절이 저 아이에게는 그저 만만한 시어머니의 호구짓이었나 봅니다. 예, 지은아, 너는 시아버지 가신 게 하나도 안 슬프니? 장례식장에서 웃음이 나와? 고모님 무슨 말씀을... 저 지금 아버님 생각에 가슴이 찢어져서 핸드폰으로 추모 영상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쩜 그런 오해를 하세요? 지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친척들은 혀를 찼습니다. 지은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제 눈을 슬쩍 피하더군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머릿속에는 지금 남편의 유산으로 살 명품 가방과 큰 평수의 아파트 평면도 많이 가득하다는 것을요. 민수야, 내 아들아, 너는 네 아내의 저 민낯을 언제쯤 알게 될까? 너를 위해 꾹 참고 있는 이 애미의 마음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저는 영정사진 속 남편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 인자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지은이는 내일이 자신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바뀌는 날이라 믿고 있겠죠. 하지만 지은아, 너는 꿈에도 모를 거다. 네 시아버지는 너보다 훨씬 영리한 사람이었고 네가 거실에서 네일 케어를 받을 때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두셨다는 것을 말이야. 내일 이 시간 네 미소가 비명이 되는 그 순간을 나는 아주 우아하게 지켜볼 생각이다. 여러분, 사람의 밑바닥은 언제 가장 잘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돈 앞에서라는 것을요. 남편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인 장례 이틀째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장례식장 귀빈실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셔야 해요. 아버님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랑 선산 부지요. 이거 어머니 명의로 상속받으면 세금이 절반 넘게 날아가요. 민수 씨 이름으로 바로 넘기는 게 상속세 절세에 훨씬 유리하대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지은아, 지금 네 시아버지가 저기 누워 계신다. 내일이 발인인데 지금 꼭 이래야겠니? 어머니, 현실을 보셔야죠. 아버님은 가셨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이 집 지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관리비며 세금이며 민수 씨가 대표로 있어야 우리 애들 체면도 서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15년 전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처음 오던 날이 생각나더군요. 단칸방에서 고생하며 자랐다는 말에 눈시울이 붉어져 제 가락지까지 빼주며 이제 네가 내 딸이다 라고 말했던 제가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를 무슨 돈도 고른 사람 취급하시는 거예요? 저요, 지난 15년 동안 이 집안 며느리 노릇하느라 청춘 다 바쳤어요. 명절 때마다 그 많은 음식하는 거 지켜보면서 저도 힘들었다고요.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한 제 공은 하나도 없으세요? 이제 와서 욕심 부리시는 건 오히려 어머니 아니신가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15년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실에서 네일 케어만 받던 아이가 며느리 노릇을 운운하다니요. 제 무릎과 허리가 나가는 줄도 모르고 지은이 대신 해줬던 그 세월이 억울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족이란 그저 뜯어먹을 게 남은 먹잇감에 불과했던 걸까요? 지은이의 독서를 뒤로 하고 화장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때 남편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마지막 대화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순이야, 미안하오. 지은이가 당신 힘들게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민수 상처받을까봐 당신이 참는 거 보면서 내 가슴이 미어터졌소. 하지만 걱정 마오. 당신 혼자 고생하게 안 둘 거니까 내가 다 준비해 뒀소.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부재 뒤에 벌어질 이 비극적인 연극을 말이죠. 남편의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리자 차갑게 식었던 제 심장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품격을 지키는 복수는 때론 가장 단호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아, 그 서류 치워라. 내일 변호사님 모시면 유언장 공개될 거다. 아버님이 네 생각보다 훨씬 꼼꼼하신 분이었단다. 네가 15년 동안 한 일대 그분이 모르셨을 것 같니? 흥! 아버님이 저한테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한테 재산 주시는 건 당연한 순리인데. 어머니, 내일 창피당하지 마시고 지금 사인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은이는 끝까지 오만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지은이를 지나쳐 남편의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차려준 판 위에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 해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유산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 하지만 그것은 지은이에게 축복이 아닌 가장 처참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15년 묵은 연극의 막이 내립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례 3일째 발인을 며칠간 앞둔 이른 아침이었죠. 제 남편 박정수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슬퍼해야 할 장례식장이 누군가에게는 로또 당첨 번호를 기다리는 추첨장처럼 변해버렸으니 말입니다. 지은이는 당당했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꼿꼿이 들고 변호사님을 기다렸죠. 제 아들 민수는 그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검은 가방을 든 변호사님이 자리에 앉자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 박정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유언은 생전 고인의 의지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추어 작성되었습니다. 첫째, 본인 소유의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 재산의 50%를 배우자 윤순희에게 상속한다. 둘째, 나머지 50%는 손주 박지훈, 박지아의 성인이 될 때까지의 교육신탁기금으로 귀속한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제 남편은요? 아들 몫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거 가짜 아니에요. 지은이가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을 공들인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귀에는 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조용히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지은아, 듣고 있느냐? 네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많이 당황스럽겠지. 나는 네가 내 아내를 무시하고 내 병실에서 학원비 계산기나 두드리던 그 순간들을 다 보고 있었다. 가족을 돈으로만 보고
내 아내의 인내를 호구로 여긴 너에게 나는 단 1원도 줄 생각이 없다. 이게 뭐야? 아버님 미치신 거 아니야? 내가 이 집에 어떻게 했는데? 지은아, 너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다. 그저 우리 재산을 노린 이방인일 뿐이지. 민시야, 네 처의 탐욕을 막지 못한 죄는 나중에 나를 만나서 빌거라. 내 아내 순이야, 고생 많았다. 이제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너 인생 살아라. 남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지은이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죠. 자기야, 당신이 뭐라고 좀 해봐. 이거 무효소송 해야지. 하지만 그 순간 평생 순둥이처럼 당하고만 살던 제 아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강지은. 아버지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 너 장례식장에서 웃는 거 나도 봤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는 명품 쇼핑몰 보고 있더라. 사람이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건 내가 너무 슬퍼서 잠시 정신이 나가서. 됐어. 아버지가 너한테 주신 마지막 기회조차 너는 발로 찼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 너랑 더는 못 살아. 아들이 지은이를 남겨두고 강을 나가버렸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놓쳐버린 돈에 대한 집착의 비명이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혀를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텅 빈 방에 저와 지은이 둘만 남았죠. 지은아, 네가 어제 나한테 말했지? 상속세 절세해야 한다고. 걱정 마라. 세금은 내가 기쁘게 낼 거니까. 이제 너는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손톱 관리나 받으면서 네 힘으로 한번 살아보렴. 지은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차가운 시선으로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15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내려가는 기분. 이것이 바로 남편이 제게 남겨주고 싶었던 자유이자 품격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남편을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리는 일 말이죠. 지은이는 결국 발인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참석할 자격이 없었죠. 장례식장을 나서는 제 뒤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비로소 진짜 내 삶이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홀로 남은 제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지은이가 마주할 진짜 세상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하늘을 보신 적 있나요? 세상이 무너질 듯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국 구름은 걷히고 해는 다시 뜨더군요. 남편을 보내고 3달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을 옥죄던 그 무거운 침묵과 갈등도 이제는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의 그 소동 이후 지은이와 아들 민수는 결국 갈라섰습니다. 지은이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거네만에 큰 소리를 쳤지만 이미 모든 친척과 지인들에게 민낯이 드러난 뒤였죠. 이제는 그 화려했던 명품 가방들을 팔아 원룸 월세를 걱정하며 지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는 고소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저 안쓰러울 뿐입니다. 진심이라는 자산을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추운지 이제야 배우고 있을 테니까요. 어머니, 저예요. 지훈이랑 지아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들를게요.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민수야. 천천히 오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겉절이 좀 해놨다. 방관자였던 아들도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애미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줄도 몰랐던 아들이 이제는 퇴근길에 제 안부를 묻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이제야 되찾은 기분입니다. 참 오래 돌아왔네요. 남편이 남긴 재산은 제게 독이 아닌 약이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그토록 탐냈던 건설사 지분 일부를 정리해 남편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로 했죠. 우리 손주들에게도 말해뒀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건 이 돈이 아니라 정직하게 일해서 남을 돕는 마음이란다 라고요. 여보, 나 잘했지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나 지켜주려고 애쓴 거 다 알아요. 그 마음이 아까워서라도 나 이제 기죽지 않고 살 거예요. 당신이 나를 지켜줬듯 나도 나를 지키며 살아갈게요. 고마워요, 박정수 씨.
비석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마치 그래, 잘했다 윤순이 라고 대답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50년 세월 참 치열하게 참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비겁함이 아니었음을, 마지막 순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걸음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가끔 지인들이 묻습니다. 그 며느리 괘씸해서 어찌 참았냐고요. 그럼 저는 그냥 웃고 맙니다. 복수는 화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위해 정성을 담을 뿐이죠.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이 봄날이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에 짐을 지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만 계신가요? 너무 오래 참지는 마세요. 하지만 끝까지 당신의 품격은 잃지 마십시오. 진심은 반드시 이기고 사랑은 결국 자취를 남기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저와 함께 걸어보실까요? 당신 앞에 펼쳐질 진짜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말이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정한 사랑과 품격이 깃들길 빌겠습니다.